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마지막 방송 올리고 저도 꿈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했으니까 편히 쉬시고 또 내일 아침을 또 기약하면서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래요. 내일 아침에도 꼭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니까 다들 난리네 보니까. 차례장의 친구들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오늘 올라서 너무 기분이 좋다. 그동안 주가가 마이너스였어.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계좌가 마이너스였어. 천회장의 그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이 연락이 왔어요. 명숙이 기분 좋다고 전화 왔습니다. 근데 플러스가 됐다. 계좌 플러스 됐다. 그동안 마이너스에서 얼마나 괴로워가지고 울고 짜고 했었는데 이제는 플러스 됐다고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고민이 있어. 팔까 말까. 이제 또 사람이 또 심리가 그렇잖아. 많이 빠지니까 막 떠나고 싶은 거야. 잠깐 뭔가 수익의 맛을 보고 싶어서 팔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잘 알아서 판단을 해라. 응? 뭐 장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네가 뭐 장투에 관심이 없거나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다. 팔고 나가든지 해라. 본인이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 갈등 엄청나게 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옛날 그런 것 같아. 데이트라죠. 데이트. 뭐 미팅, 뭐는 소개팅 가면은 A 남자 선택할까, B 남자 선택할까.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잠시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익 났으니까 팔고 나갈까요? 아니면은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인드로 할 건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치를 이제 하회하면서 전 세계 이제 증권 시장이 일찍 환호를 했어. 물가 정점이 이제 확인된 만큼 미국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향방에 그 일희일비하던 역금융 장세가 곧 끝날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렸는데 코스피 지수도 2,500선에 바짝 다가서다 보니까 증시가 저점을 통과한 것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이 이제 고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경기 침체 구간에 이제 들어서다 보니까 역실적 장세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그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제 역실적 들어온다, 침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떠들어대고 있더라고. 하여튼 오전에 코스피 반짝반짝 하더니 결국은 오늘 아주 멋진 모습으로 끝났죠. 전날 발표된 미국의 그 10월 CPI가 아주 재밌었어요. CPI 7.7%, 전달은 8.2%였는데 시장 전망치 7.9%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증시의 훈풍을 몰고 왔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만큼 미국 FED의 금리 인상 속도도 뭐 둔화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이제 퍼집니다. 그래서 메리츠 증권의 그 리서치 센터장이 그래요. 11월, 12월 CPI도 기저효과 영향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3,781억, 기관 애들이 이제 오전에 6,592억을 사들이더라고. 일단은 그 두 주체가 이제 반도체를 집중을 매입하다 보니까 삼성은 3.48% 상승해서 62,500원 거래했고, 하이닉스는 4.38% 정도 이제 오름세를 이제 보입니다. 특히 가파른 금리 인상에 눌려있던 성장주가 크게 이제 반등을 하는데, 카카오가 16.5%, 카뱅이 26%, 뭐 카카오 게임즈가 15.59%, 카카오페이 29% 상한가 쳤고, 하여튼 카카오 그룹주가 급등세였어. 네이버도 10.5%. 그냥 금리 인상이 뒤눌린 건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올랐어.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전 시간 얘기했지만은 조심해야 돼요. 지금 NC소프트 13.29, 크래프톤 14.3% 정도, 게임주도 일제히 상승을 하더라.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환호를 하더라고. 홍콩 H지수 막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막 7%씩. 하여튼 뭐 대만, 뭐 일본 니케이, 상해 다 올랐어. 다 올랐고, 미국 나스닥도 막 하여튼 2년 사이에 가장 큰
폭의 그런 슈팅을 해버린 거죠. 일단은 미국 FED의 기준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이달까지는 베어마켓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상단은 2500선으로 제한적이지 않겠냐, 2500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뭐 투자자 대표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믿을 필요 없는데 하여튼 그런 소리를 해요. 시장 참가자들의 논쟁 주제는 곧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 넘어갈 것 같다. 곧 경기 침체로, 그게 전문가들의 전문이다. 근데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안 맞더라고. 전문가들도 보면 말만 전문가지 거의 예측해도 하나도 안 맞아. 증권업계에서는 저마다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메리츠는 미국의 소비와 고용이 지탱하고 있는 상황에서 깊은 침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데요. 하여튼 경기 침체 논쟁으로 인해서 소폭 하락 조정이 오더라도 내년 2분기부터는 지금 수준을 넘어서 반등이 시작할 것이다. 내년 상장사 순이익 예상치를 감안하면 2600에서 한 2800선까지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지난 9월까지 증시에 선반영됐다고 보고 1년 이상 장기 시계열로 내다보니까 증시는 저점을 지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점을 지나고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경기 침체와 기업 감익으로 인해서 연말부터 다시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 그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 국내 상장사 136개의 올 4분기 영업이익 컨센을 보니까 전월 대비 18% 감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 둔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미국의 FED는 다시 통화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그래서 실제 경기가 둔화되고 기업이익이 꺾이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 보이는 주식들도 더 이상 저렴해 보이지 않으면서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다. 2차 하락,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등은 추세적인 그런 반등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베어마켓 랠리며 경기가 충분히 둔화된 이후에 미국 FED가 금리를 내리고 시장은 추세적 반등세에 올라설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면서 금융시장 등 경기 전반이 둔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박스권이 이어지는 그럼일 것이라고 내다보는 거예요. 이날 금리 인사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다 보니까 성장주가 이제 크게 반등을 했어요. 성장주의 그 추세적인 랠리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일단은 금리 정점론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낙폭과대주 성장주인 인터넷과 게임주가 내년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봅니다. 인터넷과 게임주,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바닥일 때 사라, 뭐 그런 겁니다. 반면에 반짝 상승이다, 그런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거지. 그래서 낙폭 과대했다는 일시적인 되돌림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은 데다가 성장성도 입증되지 못한 상태니까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큰 폭의 상승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반도체랑 2차전지 업종을 주의 깊게 볼 때라고 조언을 하는데, 센터장은 반도체 2차전지, 그 바이오 위탁 생산 이런 업종은 글로벌 그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차이나런 자금이 국내 반도체주로 유입되는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해요. 2차전지 가운데서도 리튬, 니켈 이런 원료 공급망을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기업들도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흥미로워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지금 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상당히 궁금하죠. 반짝 반등일지 아니면 이제부터 랠리가 시작될 건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한번 공부도 해보세요. 근데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예측은 힘들다.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 있으면 꾸준하게 한번 배우면서 파헤치면서 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만 뭐 천 회장은 주구장창 보니까 삼성만 보고 있어. 삼성 하나도 벅차. 다른 정보 보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게 주식 공부가 쉬운 건가?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주식 공부까지 가능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천 회장 이야기하는 거 잘 듣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야.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하여튼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한번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금부터라도 한번 공부하셔서 한번 같이 오래오래 한번 투자를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